한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는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KF-21 개발로만 주목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인기 분야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도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120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을 자체적으로 완성했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히 엔진 하나가 개발된 것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인 동력체계를 확보함으로써 무인기 전략의 판도가 뒤집힐 수 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이 엔진은 단순한 시험용이 아니라 실제 실전에 투입될 수 있을 만큼 완성도가 높습니다. 이는 한국이 해외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설계와 제작을 통해 성능을 보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터보프롭 엔진은 고도와 속도, 그리고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동력장치로서 중고도 장기체공 무인기, 정찰기, 심지어 해상 초계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200마력이라는 수치는 단순히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기존의 한국 무인기들이 갖추지 못했던 넓은 작전 반경과 장시간 채공 능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내년 말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는 1400마력급 차세대 엔진 개발 계획까지 공식화되면서 한국 무인기의 잠재력은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기술 축적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이 소식이 공개되자 주변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자국의 무인기 기술력 한계에 부딪히며 미국 의존도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독자 엔진을 바탕으로 무인기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다양한 무인기를 수출하며 시장을 장악하려 하지만 엔진 기술에서는 아직도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번 성과는 단순히 군사적 파급력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의 경쟁 판도를 재편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무인기는 더 이상 단순한 보조 전력이나 실험용 장비가 아닙니다. 본격적인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으며 미래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군사력 강화 차원을 넘어 동북아와 전 세계 안보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엔진이 탑재될 무인기가 어떤 형태로 등장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운용될지에 따라 국제사회의 시선은 더욱 뜨거워질 것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완성한 1200마력 터보프롭 엔진은 단순히 출력 수치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무인기 동력원 대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와야 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업체의 엔진을 기반으로 제작된 무인기는 가격뿐 아니라 수출 제약에도 크게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과로 한국은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동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투기 엔진 독자화 과정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적 자신감이 무인기 분야에서도 결실을 맺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엔진의 특징은 단순한 마력 수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연료 효율, 장시간 안정적인 출력 유지,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의 운용성을 고려한 설계가 동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고온의 사막지대부터 혹한의 고산지대까지 어디에서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는 곧 한국 무인기가 단순히 한반도 방위용을 넘어 해외 파병이나 국제연합작전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장기 채공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형 글로벌워크라 불릴 수 있는 중고도 무인 정찰기의 실현 가능성이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 차세대 1400마력급 엔진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내년 말까지 완성을 목표로 한 이 엔진은 단순히 성능 향상에 그치지 않고 더 무거운 무인기를 띄우거나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곧 정찰뿐 아니라 공격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무인기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즉, 무인기 강국이라 불리는 미국이나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번 성과는 한국 방산업체들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미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일부 국가들이 한국산 무인기와 그 엔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산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중국산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틈새를 한국이 정확히 파고든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엔진은 한국형 무인기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나라의 무인기 플랫폼에도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수출 경쟁력은 더욱 강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한국 방위산업의 성과를 넘어 국제 무기 시장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인기 동력 시장에서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기술이 국제 정치 안보 구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세계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200마력 터보프롭 엔진의 완성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넘어
한국이 무인기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무인기는 정찰이나 감시 임무에 한정된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장시간 채공과 넓은 작전 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해와 서해 상공에서의 장기 정찰, 유사시 북한 전역을 아우르는 감시, 심지어는 국제 분쟁 지역에서의 정보 수집까지 가능해진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엔진이 단순히 성능 향상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무인기의 운용 개념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무인기가 단순한 보조 전력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독자적인 작전 단위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 성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1400마력 엔진이 완성될 경우 더 무거운 기체와 대형 센서, 심지어 정밀 유도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어 사실상 유인 전투기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엔진의 신뢰성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실제 작전 환경에서 고장이나 정비 부담이 크다면 전력화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엔진 시험 및 인증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인기 엔진 역시 철저한 내구성 시험과 극한 환경 시험을 거쳐 안정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고객들에게도 강력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국제 무대에서도 반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자국 해양 영토를 감시하기 위한 장기 채공 무인기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중동 국가들은 광활한 사막 지역에서 테러 감시와 국경 통제를 위해 무인기 전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미국산을 도입하면 가격과 규제 장벽에 막히고 중국산을 도입하면 품질과 정보 보안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이 틈에서 한국산 무인기와 엔진이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엔진 개발은 단순히 한국이 무인기 엔진을 만들었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이 무인기를 통해 어떤 전략적 입지를 다져나갈 것인지, 그리고 세계 무기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이정표입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 엔진이 실제 무인기에 탑재되어 하늘을 나는 순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엔진의 기술적 성공 뒤에는 수년간의 연구개발과 시험 비행, 그리고 산업계에 집약된 역량이 있습니다. 엔진 설계 단계에서는 고효율 연소실과 첨단 재료 사용을 통해 무게 대비 출력 비율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프로펠러 구동계와의 최적화 설계로 추진 효율을 끌어올려 동일 출력에서 더 긴 채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냉각과 배기 시스템도 고온 환경에서의 내구성을 고려해 설계되어 장기간 연속 운용 시에도 출력 저하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제조 측면에서는 국내 중견 대기업과 대학연구소, 국책연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점이 핵심입니다. 부품 국산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단조, 기계가공, 세라믹 코팅 등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확보했고, 이는 장기적으로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엔진 관련 소프트웨어와 진단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원격 상태 진단과 예측 정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 정비 주기가 길어지고 운용 비용이 낮아지는 부가적 이점이 생겼습니다. 시험평가 과정에서는 다양한 비행 환경과 장시간 채공 조건을 제한하여 신뢰성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엔진의 내구성 시험은 단순 가동시간 측정에 그치지 않고 사이클별 여력력 테스트와 진동피로 시험을 병행해 실제 작전에서의 고장 요인을 미리 제거했습니다. 또한 국제 규격에 맞춘 인증 절차를 염두에 두고 시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향후 수출 시 인증 획득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전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대규모 양산 전환 시 품질 관리와 생산 속도 확보가 관건이며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둔 기술 이전과 워런티 문제, 그리고 국제 정세에 따른 제약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엔진 부품의 미세 공정과 첨단 재료는 초기에는 수율이 낮을 수 있어 비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정 최적화와 공급망 확충,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엔진은 군사적 효율뿐 아니라 산업적 파급력이 큽니다. 엔진 기술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가 형성되면 관련 항공 전자장비, 센서, 통신 체계까지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국가 간 협력이나 공동개발 프로젝트에서도 협상력이 강해져 한국 방산의 위상이 올라갑니다. 결국 이 엔진은 단순한 동력은 그 이상으로 한국의 항공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1200마력급 엔진이 실전에 적용될 경우 가장 먼저 변화를 겪는 영역은 바로 한국형 무인정찰기입니다. 기존에 운용 중인 무인정찰기들은 작전 반경과 채공 시간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엔진이 탑재된다면 최소 24시간 이상 장기 채공이 가능해지고 최대 작전 반경 역시 수천 킬로미터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북한 전역은 물론 동북아 해상 전역까지 한 번의 비행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군의 감시 정찰 능력이 질적으로 도약하는 순간입니다. 또한 이 엔진은 단순히 정찰 임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자전 장비나 정밀 유도무기를 탑재한 무인 공격기 플랫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400마력급 엔진까지 완성된다면 더 무거운 무장을 장착하고도 장거리 임무 수행이 가능해져 사실상 유인기와 대등한 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군이 유인기 중심의 전력 운영에서 벗어나 무인기 중심의 혼합 전력 체제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군의 작전 개념에도 큰 혁신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위기 상황에서 위험 지역에 굳이 유인기를 투입하지 않고도 무인기를 전면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종사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더 과감하고 지속적인 작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장시간 채공 능력을 바탕으로 실시간 영상과 데이터를 전송받으면 지휘부는 즉각적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순 감시에서 벗어나 지휘체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국제사회 역시 한국의 이 같은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자주적 전력 강화에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자국 무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무인기 기술력 확장이 자국의 수출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국 방산 기술의 뒤처짐을 우려하며 무인기 연구개발 예산 확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이번 성과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동북아 안보 환경에 파급력을 미치는 전략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수출입니다. 한국은 KF-21 전투기와 함께 무인기 수출을 방산의 양대축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엔진이 국산화되면서 가격 경쟁력과 기술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었고 이는 국제시장에서 한국산 무인기의 매력을 극대화합니다. 앞으로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산 무인기와 엔진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무인기용 터보프롭 엔진 개발은 단순히 기술적 완성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해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의 전쟁에서는 무인 체계가 전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무인 전력에서는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1200마력 엔진 완성과 1400마력 엔진 개발 계획은 이런 인식을 단번에 뒤집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엔진은 단순한 군사기술을 넘어 국가전략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엔진을 확보함으로써 동맹국과의 협력에서 종속적 위치가 아닌 대등한 위치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 국가와의 공동작전에서도 한국 무인기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동맹국이 필요로 할 경우 기술 지원이나 엔진 수출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무기 수입국에서 벗어나 무기 수출국으로 나아가 기술 제공국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내년 말 완성을 목표로 하는 1400마력급 엔진은 사실상 차세대 무인기 개념을 구체화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더 강력한 출력으로 인해 중대형 무인기에 정밀 유도탄, 대레이더 미사일, 대한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이는 유인 전투기의 위험 부담을 줄이며 작전 유연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비행 기술과 결합할 경우 한국 무인기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위협이 되는 존재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한국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방위산업 일자리 창출, 첨단 소재와 전자 분야의 성장, 그리고 국제 공동개발 프로젝트 참여 확대 등이 그것입니다. 단순히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국이 더 이상 특정 기술에서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선도자의 위치로 올라섰다는 사실입니다. 1200마력 엔진 완성과 1400마력 엔진 개발 계획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도약의 전주곡입니다. 한국이 무인기 분야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잡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동북아의 군사 균형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세계 전장 패러다임 자체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하늘의 질서를 주목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바로 국산 터보프롭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무인기 엔진 개발의 파급력은 단순히 국방력 강화를 넘어 글로벌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성과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무인기 분야에서 독자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크게 높여주며 단순한 구매 대상이 아닌 공급 주체로서 위상을 확립하게 만듭니다. 먼저 군사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1200마력과 1400마력급 엔진은 단순한 수치상의 발전이 아닙니다. 이는 곧 한국 무인기가 한반도라는 좁은 작전 공간을 넘어 동북아 전역을 감시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상자이대 움직임을 한반도 영공을 벗어나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고 남중국해와 같은 국제 분쟁 지역에도 파견해 전략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엔진 개발은 곧 무인기 작전 반경과 임무 범위를 확대하는 핵심 열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엔진 개발에는 항공 소재, 정밀기계, 전자제어, 소프트웨어 등 복합 기술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한 분야의 발전이 아닌 다수 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엔진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게 되고 이는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고용 창출로 이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방산 수출의 확대가 국가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교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무인기와 엔진 기술을 통해 새로운 협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무기 공급원을 찾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산 무인기는 적절한 가격, 높은 성능, 안정적인 품질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한국산 무인기 도입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며 협상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한국과 해당 국가 간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독자적 엔진 확보는 군사작전에서 자율성을 높입니다. 과거 해외 엔진에 의존할 때는 부품 공급이나 정비에 제약이 많았지만 이제는 국내에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사시 외부 압력이나 제재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무인기 전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고 공급망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산 엔진 확보는 한국군의 전략적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유인기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더 위험한 지역에 무인기를 투입함으로써 전투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과 자율비행 기술의 발전과 결합하면 한국 무인기는 단순히 감시 정찰을 넘어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번에 완성된 1200마력급 엔진과 곧 등장할 1400마력급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성과는 단순히 엔진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새로운 시대의 전쟁 개념, 방산시장의 주도권, 그리고 국가 전략의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만들어갈 무인기 강국의 길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며 이번 엔진 개발은 그 출발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